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7장의 자성체와 자기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성체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는 자성체. 자, 이 자성체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겠죠. 그럼 이 자석에 의해서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어떠한 여기에 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철입니다. 철. 철. 그러면 이 자석이 있으면 이 철이 어떻게 해요? 당겨지겠죠.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당겨진다고요. 근데 얘 철은 원래 다른 철을 당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근데 이 자석 근처에 갖다 놓으면 이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당겨진다는 얘기는 N극은 S극을 만나야지 서로 어떻게 돼요?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당겨진다고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 철은 원래 자석이 아니었는데 얘가 어떻게 S극, N극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S극, N극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렇죠?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성질이 없던 이 철이 뭐가 됐어요 지금? N극, S극이 됐잖아요. 얘를 우리는 자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화. 즉 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화라고 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물질이 자성을 갖는 것, 즉 자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화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철이었다가 자석화가 된 거죠. 이러한 자석화가 되는 현상, 그걸 우리는 자기유도다라고 해요. 자기유도는 자화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을 자성체다라고 해요. 자성체, 자화되는 물질, 얘를 우리는 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자성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전계와 자계를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자기유도라는 것도 있지만 전하유도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Q쿨롱이다라고 하는 애와 마이너스 Q쿨롱이다라고 하는 애를 놓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유전체는 무조건 어떻게 되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에 모이고 플러스 전하는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성체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꼭 그렇지 않더라. 여기에 N극을 놓고 여기에 S극을 놨더니 얘가 자성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즉 뭐예요? 철은 자석을 갖다 놓으면 땡겨 와서 붙어요. S극, N극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돌이었다라고 쳐요. 돌이면 얘를 자석을 갖다 놔도 얘가 달라와요? 안 달라요? 안 달라오죠? 달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자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화되지 않는다. 얘는 아무런 극성을 갖지 않더라 이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강자성체라고 얘기해요. 또는 비자성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어떤 애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이거 놓으면
n극 s극을 놓으면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n극 s극을 놓으면 n극에는 s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s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n극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s극 이렇게 나와요. n극 쪽에 n극, s극 쪽에 s극. 요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해요. 반자성체. 다른 말로 뭐 역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철과 같이 n극 놓으면 여기 s극이 놓고요. 여기는 n극 이렇게 와요. 근데 철은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해요. 상자성체. 그리고 이 상자성체랑 똑같이 여기도 s극, n극, 그죠? n극 앞에 s, s극, s극, n극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얘는 자석화가 잘 돼요. 더 자석의 세기가 더 세다 이거예요. 얘를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얘네들에 대한 내용인 요 자성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성체. 그럼 첫 번째로는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석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뭐 자석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석은 뭐를 만들어요? 자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자개는 뭐에? 전하의 이동 또는 전하의 운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개는 뭐로 만든다고요? 전하의 운동. 우리가 전자기학 오리엔테이션에 뭐라고 했죠?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전하가 운동할 때 그 주변에 생기는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석에서 자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전하의 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석에는 그냥 자석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원자의 구조까지 알아봐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성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원자까지 보게 되면 원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원자의 주변에 전자라는 애가 회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편의상 이러한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볼게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전류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그럼 자개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석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에 의해서 자개가 나온다. 얘를 M0라고 써볼게요. 얘를 M0다라고 써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핵이 좌전을 할 것이고요. 이 전자도 좌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좌전을 한다. 자전. 자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전에 의해서도 여기에 N극, S극이 발생이 돼요. 그럼 핵의 자전,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또 자기 모멘트가 나와요. 얘를 제가 MS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전자나 핵의 자전에 의해서 자기 모멘트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핵, 즉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1800
73배였나요? 네, 그 정도였죠. 근데 각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핵의 자전에 의한 자기 모멘트는 전자에 의한 자기 모멘트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얘는 무시할 수 있어요.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도 n극 s극 자기 모멘트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자의 자전에 의한 자기 모멘트를 우리는 전자의 스피인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인 운동에 의해서도 ms가 나온다 이거. 그러면 이 원자에서의 평상시 원자에서의 전체 자기 모멘트는 m0 플러스 m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것, 전자의 자전에 의한 자기 모멘트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자성체의 종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 이 반자성체를 다른 말로 역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자성체. 그러면 자, 평상시에는 이 M0와 MS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전자에 의한 궤도에 의한 요 M0라고 하는 것과 얘 전자의 회전에 의한 것이 여기 N극 S극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 크기가 같아요. 그럼 얘는 평상시 즉 자개가 안 가해졌을 때 평소에 M은 M0 플러스 MS 이퀄 0이에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개를 요 M0와 똑같은 외부 자개를 이렇게 해볼게요. 외부에서 B0라는 거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B0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자는 힘을 받아요. 힘 얼마죠? F는 Q, V, 크로스 B만큼 힘이 받잖아요. 전자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B 크로스 V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얘는 이동을 제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B는 요거이고 회전 속도 V는 요 벡터인 거고 B 크로스 B면 얘는 힘을 요렇게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얘는 궤도 운동을 하려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에요. 그렇죠? R분의 MV.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심력이.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당기는 힘은 똑같을 거고 R분의 MV 제곱인데 여기에서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얘 힘이 어떻게 줄어들어야지 얘가 궤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F라고 하는 값이 요 V 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준다고요. 속도가 줄어요. 그럼 속도가 줄면 어떻게 되냐? 얘 속도가 준다는 얘기는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0 값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M0 값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커져요? 요 MS랑 M0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N극, S극에 대한 자속 비재료를 이렇게 주면 이 안에서는 M0는 요거이고 MS는 요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근데 얘랑 원래 같았었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서로 상쇄돼서. 그럼 여기 뭐가 돼요? N극, S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을 놨을 때 이 자성체가 똑같이 N극, S극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리는 이렇다 이거.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반자성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반자성체의 종류예요.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자성체의 종류에는 비스무스, 그 다음에 은, 탄소, 뭐 실리콘, 그 다음에 안티몬, 구리, 아연, 뭐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반자성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때 좀 뒤에 나오겠지만 비투자율은 얘가 1보다 약간 작다 이거야. 반자성체의 특징이에요. 비투자율은 1보다 약간 작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두 번째는 상자성체를 볼게요. 두 번째 상자성체. 상자성체. 상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얘에 의한 전자의 궤도에 의한 M0라고 하는 자기 모멘트와 전자의 자전에 의한 MS라고 하는 자기 모멘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외부에서 자개를 가해주지 않았을 때 평소 M0 플러스 MS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떠한 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성체는 어떠한 최적 안에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제가 M이라고 볼게요. 이러한 자성체가 여러 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 얘는 0은 아닌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무질서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총합은 0 되겠죠. 그죠? 얘네들의 총합,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개를 갖다 놨다 이거예요. 자개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막대자석의 토크에서 보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떠한 막대자석 N극과 S극 자리를 놓으면 자 바깥에 있는 N극, S극에 의한 자개가 요거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N극, S극에 의한 요 벡터가 요렇게 뭐예요? 일치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때 그 토크 T는 M 크로스 H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랑 어떻게 나란하게 하려고 하는 회전력이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자성체에서는 얘네들이 외부에서 어떠한 자개를 가하면 외부에서 이러한 방향의 자개를 가하면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어떻게 배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쪽은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되더라 이거죠. 요것을 우리는 상자성체이다 이거예요. 즉 원자 개개의 자기 모멘트는 0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자성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외부에서 자개를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자개의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을 하면서 N극과 S극의 극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상자성체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알루미늄. 여러분들 다 교재에 있는 거죠. 알루미늄, 백금, 주석, 망간, 그 다음에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다음 중 뭐 상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에 나오겠죠. 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상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보다 약간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이 강자성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자성체에 보면 이 원자들의 자기 모멘트가 이러한 식으로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강자성체에는 자구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구라고 하는 것은 원자, 즉 원자 배열이 나란한 구역을 뜻해요. 원자의 자기 배열이 나란한 구역이라고요. 그건 뭐냐면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옆에 있는 원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원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역이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얘를 우리는 자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자성체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상자성체는 원자 개개들이 다 다른 방향을 갖고 있죠. 근데 강자성체에는 나란한 방향의 원자들의 구역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있는 자기 배열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러한 것들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얘를 자구라고 한다고요. 자구. 즉 자기 배열이 나란한 원자들의 구역을 자구라고 하는데 강자성체는 자구가 존재해요. 그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강자성체에서 얘도 외부에서 자계를 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자계를 가하면 이러한 자구들에 있는 배열이 자기 배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란해지겠죠. 즉 외부에서 이렇게 자계를 가하면 자구들의 배열이 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자성체보다 자화가 더 잘 되겠죠. 그죠? 이 강자성체는 뭐보다? 상자성체보다 자화가 잘 된다. 그런데 외부 자계를 제거하더라도 얘는 이 상태를 뭐예요? 유지해요. 이 배열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다 이거. 상자성체에는 외부에서 자계를 가하면 이 원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외부에서 자계를 없애면 얘네들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즉 자성이 없어진다고요.
자성이 없다고요. 공기, 그죠? 산소, 공기가 산소하고 대부분 질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자석을 한번 가면 계속 자석인 게 아니라 자석이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개를 가하면 이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없애도 이 상태를 뭐예요?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강자성체다. 이때 이 강자성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라고 봤더니 코발트, 니켈, 철 얘네들이 강자성체에 포함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또한 이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무한히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강자성체. 얘는 자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화가 안 된다고요. 이 자화가 왜 안 되냐면 이 강자성체는 이러한 자구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자구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자기 배열이 동일한 방향의 것들이 옆에 있는 것. 이걸 자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자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구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강자성체에서는. 근데 반강자성체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된 게 있으면 그 옆에 크기가 똑같고 반대 방향의 요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떠한 방향에서 해도 얘랑 상쇄돼서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자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반강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퀴리 온도라는 겁니다. 퀴리 온도. 퀴리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면 이것을 정의로 해서 얘기하자면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되는 온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반대. 얘는 강자성체잖아요. 그죠? 강자성체. 그러면 이 원자에 의한 것은 얘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성이. 그런데 이 강자성체에다가 온도를 상승하게 되면 자, 얘는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요렇게 배열되는 거잖아요. 요 자구. 즉 원자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강자성체란 말이에요. 근데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을 방해해요. 뭐가? 열 에너지가 이 원자의 자기 배열을 뭐한다? 방해한다 이거예요. 즉 자구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강자성체를 뭘로? 상자성체로 바꾼다 이거예요. 언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 그 임계 온도를 우리는 퀴리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되는 온도를 우리는 퀴리 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